자, 이번에는 동명이인 찾기 우리 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딕셔너리 형태로 같이 공부해 볼게요. 문제 14번입니다. 자, 우리가 n명의 사람 이름 중에 같은 이름을 찾아 집합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문제 3에서 한번 해봤죠. 동명이인 찾는 거. 그때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어떤 리스트 안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되면 한 리스트로 그래서 만들어서 집합으로 돌려주는 문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딕셔너리 형태로 사전 구조라고 하죠.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동명이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딕셔너리라는 거는 키 밸류로 되어 있어요. 원래 자바에서 JSON 파일이라고 거기가 키 밸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시태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딱 접근하면 키, 예를 들어 7번, 토트넘 7번은 손흥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는 어떤 번호 같은 거고요. 거기에 연결된 내용, 그게 밸류죠. 그 값이에요. 그 대응 관계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번호를 다 갖고 있잖아요. 4번, 그렇죠? 4번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이나 나이 그걸 대응시켜서 딕셔너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습 때 해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스틴이 13, 존이 10, 그다음에 마이크가 9 이런 숫자가 있어요. 키 밸류 잘 보시면 집합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셋은 실습 때도 해보겠지만 어떻게 해요? 컴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컬론으로 연결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스틴은 땡땡 컬론 있고 13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D라고 우리가 변수에 넣고요. 그 뒤에서 이제 접근할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갑니다. 그래서 저스틴 하면 13이 나오고요. 존 하면 10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건 약간 키를 우리가 저렇게 이름으로 잡을 수도 있고 번호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썸머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썸머라고 딱 하면 에러가 나요. 키 에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로 그 변수 들어가는 내용을 키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이 1이라는 숫자가 있죠. 1이라는 내용을 밸류를 우리가 D라는 컬럼에 썸머라는 거로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잖아요. 또 2를 썸머에 해주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덮어 씌워요. 업데이트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 D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키값이 키값의 밸류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쓴다. 그래서 컬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저렇게 빈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려면 그냥 저렇게 중괄호를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dict, 그쵸? 여기 예하고예요. 저 딕하고 괄호를 함수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딕셔너리에서 키로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뭐예요? 대괄호를 쓴다. 아까 전에 E하고 대괄호하고 저스틴 그러면 13이 나왔죠. 자, 딕셔너리 없는 값 키를 대괄호에 넣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어떤 딕셔너리 새 값을 추가하려면 저렇게 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 이미 존재하는 키에 새 값을 넣으면 기존 값은 없어지고 새 값으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학생 번호 또는 학생 이름으로 대응된 학생 명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지금 student info를 sinfo라고 하고 저 중괄호를 치고 1번 땡땡 콜론이 있고 김민준, 2번 이유진, 3번 박승규. 그러면 1, 2, 3이 키고요. 김민주, 이유진, 박승규가 거기에 대응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학생번호 2번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을 알고 싶다면 sinfo에 대괄호로 접근하죠. 2를 하면 되면 값이 나올 거고요. 또 우리가 만약 어떤 새 학생을 학생 명부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최재원이라는 학생이 새로 왔어요. 전학을. 그러면 거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 4번을 할당한다. 그러면 sinfo하고 대괄호하고 4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편입으로 해가지고 저희 학교를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del 명령 아시죠? del s에 equal하고 3 저렇게 여러분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만 하고 사용에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볼 거고요.
우리가 똑같아요. 어떤 전체 A를 딕셔너리라고 하면 그 A의 len 함수를 써요. 랭스를 하면 딕셔너리의 길이, 크기가 나오고 자료 개수가 나오고요. 우리가 어디에 접근할 때는 대괄호로 써서 키 값으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값을 넣으려면 value를 어디다 대입해요? 개인 연산자를 는을 써서 뒤에 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만약 어떤 키 값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del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를 쓰면요 모든 자료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포문이나 이런 거 돌릴 때 많이 하죠. 어떤 딕셔너리 안에 어떤 키가 있는지 물어볼 때는 key in 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과 딕셔너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와 값이 컬러로 연결되어 있으면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이제 set 함수는 set 함수라고 하고 또는 이제 이걸 집합인데 빈 집합을 만드는 set 함수를 쓰고 여러분 s라고 집어넣으면 변수에 넣으면 되고요. 빈 딕셔너리는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추가로나 아니면 딕셔너리의 함수인 dict, dict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헷갈렸어요 저도. 이게 접근할 땐 대괄호를 쓰고 그쵸? 중괄호를 쓰는 건 또 set 함수를 갖고 set 함수는 되게 중요한 게 중복을 제거해요.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면 예를 들어서 탐, 쌤, 탐 이렇게면요 그냥 그 자체의 집합으로 표현하면 탐하고 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건 하나로 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은 여기서 또 표현이 되어 있듯이 컴마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 2, 3이 포함된 이게 집합이고요. 컬러는 1에 2가 있고요. 컴마 3에 4라는 값, 밸류, 키, 밸류. 키는 여기 2개 있고 밸류는 2개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는 정보를 찾는 기준이 바로 키예요. 키 값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아까쯤에 뭐 딕셔너리는 뭐 이름 1,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횟수, 이름 2, 이름 2가 등장한 횟수, 이름 3, 이름 3이 등장한 횟수 이런 식으로 횟수를 값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 제리, 마이크, 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딕셔너리는 탐은 몇 번 나왔어요? 2번. 제리나 마이크는 각각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name dig이라는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value, 즉 값이 2번 이상 나온 것들을 뽑아서 그거죠. 같은 이름이 2번 나왔으니까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각 이름이 등장한 횟수를 저장한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요. named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으로 주어진 리스트에서 각 이름 하나씩 꺼내요. 그래서 반복시키고요. 주어진 이름이 name 딕셔너리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미 있으면 한 번 나왔잖아요. 이거 등장 횟수를 하나씩 증가하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없어요? 그러면 그냥 키값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1이라는 숫자를 저장시켜 줍니다. 그렇게 이거를 1번하고 5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를 반복 과정을 통해서 name 딕셔너리의 저 변수에 그쵸? 빈 딕셔너리가 하나씩 채워지겠죠. 리스트에 등장한 모든 이름과 각각의 등장 횟수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진 딕셔너리에 등장 횟수가 2번 이상 나온 사람들 그쵸? 그걸 찾아서 결과 집합에 넣은 다음에 그걸 우리가 리턴해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동명이인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same name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2번 이상 나왔는지 우리가 이름을 찾는 건데요. 입력 값으로는 당연히 n개가 이름이 n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예요. 출력은 그 n개의 이름 중 반복되는 이름의 집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번 이상 나온 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efinition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야 합니다. def 하고요. find same name 뭐 함수 이름은 여러분 편하게 지으시면 되고 a는 리스트예요. 이름이 n개에 들어가 있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각 이름의 등장 횟수를 아까쯤에 착안해서 그걸 넣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namedig이라고 할게요. 자, for은 반복문 단위입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어떤 걸 반복해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았던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트에서 그걸 A로 받고 그 안에서 이름을 하나씩 결국 인덱스를 돌겠죠. 각 이름이 있는 위치 정보를 돌아서 그 다음에 갑자기 if가 만나요. 자, if 절을 만났으면 조건이 걸리는 거죠. 만약 그 name 딕셔너리에 이름이 있으면 이제 하나씩 등장 횟수 이미 있으니까 등장 횟수를 하나씩 더 등장했네, 2번 등장했네, 3번 등장했네 이렇게 하려면 일씩 그
네임 딕셔너리 네임에 있는 것을 하나씩 더 플러스하면 되겠죠. 1씩 증가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 하면 네임 딕의 그 네임 우리 접근하는 거기에 1이라고 새로 등장 횟수를 1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자, 2단계는요. 만들어진 딕셔너리 등장 횟수가 2인 것만을 결과에 출력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et 함수 저장할 빈 집합을 하나 만들어요. set 함수로. 그래서 리저트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폼을 또 돕니다. 네임 딕셔너리 안에 네임을 하나씩 돌 거야. 근데 만약 그 네임 딕셔너리의 네임이 2번 이상 나왔어. 언급이 되면 그 리절트에다가 add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 네임을 한 번씩 더 그 이름을 해당되는 이름을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절트를 리턴하면 우리가 호출하면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임이 탐, 제리, 마이크, 탐이라는 처음에 주어진 어떤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해요. find same name에다가 이 네임을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호출하면 또 결과가 나올 거고 name2는 뭐냐면 탐, 제리, 마이크, 탐,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딱 봐도 탐이나 마이크가 2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2개가 이제 set 함수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처음에 1단계로 리스트 정보를 한번 읽어서 각 이름과 등장했을 딕셔너리에 넣는 동작. 이게 몇 번이에요? n번 처리겠죠. 자, 두 번째 단계로는 어땠어요? 딕셔너리 안에서 저장된 서로 다른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 횟수가 2번 이상, 즉 이름이 2번 이상 겹치면 n번 이하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상인 자료를 찾은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n번 이하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for 반복문을 이제 여러 번 겹쳐서 사정하지 않고 따로 2번 반복하면 우리 대문자 5로 하면은 2의 n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하면 5의 n에 해당돼요. 프로그램에서 for 반복문이 여러 번 나오거나 서로 겹치느냐 겹치지 않느냐에 따라 계산 복잡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첩 포물을 사게 되면 n의 제곱이 되고요. 각각 포물을 따로 돌리면 각각 n번 이렇게 되니까 2의 n이어서 우리는 n이라고 치죠. 바로 이런 겁니다. for 반복문이 겹쳐져요. 예를 들어서 이 인덱스를 하나씩 도는데 레인지 함수 0에서 n-1이니까 n-2까지 돌겠죠. 전체 길이가 여기가 n-1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j부터 j인데 레인지는 1 플러스 1부터 이제 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n-1까지 가겠죠. 거기까지 이렇게 2번 반복되면 이 실행의 수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거니까 n 제곱이죠. 그러니까 큰 것만 치니까 무한하게 간다 그러면 n이 5에 우리가 대문자 5로 하면 n 제곱이 돼요. 계산 복잡도는. 근데 반복문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0부터 n인데 n-1까지 가는 거고요. 인덱스가. 그래서 n번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전체 n이니까 n-1까지 가서 인덱스를 돌면 전체가 각각 n번 시행하니까 이거 2의 n이고요. 2 곱하기 n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앞에 떼고 n이라고 표현하니까 대문자 5의 시간 복잡도는 정확하게 5의 n이죠. 자, 그래서 계산 복잡도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동명이인을 찾는 문제는 모든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보다 더 나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이름과 등장 횟수를 저장해야 하니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즉 공간 복잡도를 희생해서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는 방법. 알고리즘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도 원래는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알다시피 컴퓨터는 이런 대체 공간이 되게 많아요.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복잡도가 덜 민감한 편이라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시간 복잡도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학생 번호리 학생 이름을 찾는 문제를 해봤는데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 번호하고 이름이 주어져요. 그러면 학생 번호를 입력하면 그 학생 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을 돌려주고요. 만약 해당하는 학생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음표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할게요. 그래서 키 밸류로 돼 있죠. 번호예요. 스튜던트 아이디가 39는 저스틴, 14는 존, 67은 마이크, 105는 서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학생 번호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 찾기예요. 딕셔너리를 이용할 건데 입력은 학생 명부의 딕셔너리 sinfo, student info라고 하고 찾는 학생 번호를 find number라고 할게요. 만약 출력은 해당하는 학생 이름이 있겠죠. 해당하는 학생 번호가 만약 없으면 물음표를 할게요. 그래서 정의를 함수로 정의를 하는데 def, get name이에요. 두 가지가 들어가죠. 인자가 sinfo와 find number가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조건문을 만납니다. if find number, 지금 뭐냐면 요 조건문 잘 보시면 in student info예요. 즉 학생 명부에 딕셔너리 형태죠. 학생 명부에 내가 찾는 학생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출력해 줘야겠죠. 해당되는 번호를. 그렇지 않으면 물음표를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인포를 아까 제가 표현했던 39번 저스틴, 14번 존, 67번 마이크, 105번 서머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이 get name이라고 정의한 이 함수를 부르면 되겠죠. get name, 샘플 인포에서 저 중에서 뭐예요? 내가 105번 학생이 있냐? 그런데 777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105번 있죠. 서머가. 그렇지만 777번은 없으니까 물음표가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 14 동명이인 찾기 딕셔너리 형태로 풀어보는 이론 강의였습니다. 잠시 후 실습에서 뵙겠습니다.